무릎 수술하기 싫으시면 이 영상 지금부터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경봉수입니다. 환자들이 수술을 정말 싫어하면서도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수술 안 하고 잘 쓰셨을 텐데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릎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은 허벅지의 대퇴골, 종아리의 경골, 그리고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 세 가지 뼈가 서로 맞닿아 슬라이딩 하면서 움직이는 구조로 걷거나 뛸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형태가 다른 관절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흔히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한 뼈가 다른 한 뼈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와 같아서 관절의 운동 범위와 방향이 넓은 방향으로 형성되는 데 반해 무릎 관절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충격 흡수에 더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더욱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손상이 가장 흔하고 관절염도 가장 흔한 관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질문에서의 문제는 해부학적 구조를 잘못 이해한 데 대한 차이입니다. 무릎의 세부적인 구조는 뼈와 뼈가 맞닿는 면에 손상 없이 부드럽게 슬라이딩하기 위한 관절 연골, 흔히 유리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골과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대퇴골과 경골 사이의 물렁뼈 역할을 하는 연골판, 그리고 뼈들이 움직일 때 일정 이상 어긋나거나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인대, 그리고 근육의 작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근육이 다발이 모여서 붙는 형태인 힘줄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닳는 연골이라고 하는 뼈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 그야말로 마찰로 닳아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찢어진다는 경우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판이 외상이나 너무 비틀리는 힘을 받아 말 그대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방금 전 질문에서 찢어지는 부분이라고 한 연골판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이야기에서 관절, 쌓아주고 있는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을 위해서는 세포의 재생 능력과 그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런 적절한 환경을 위해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 줄기세포 주사가 나오면서 주사로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하지만 현재까지는 줄기세포 역시 진행을 막아주고 심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정도이지 재생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비술적인 방법으로 재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생활관리에서의 핵심은 적절한 운동과 무리될 수 있는 동작의 제한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건 1번, 우리 몸무게, 체중이겠죠. 체중이 결국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십니다. 체중 관리의 핵심은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모두 아시죠? 최근에는 식욕 억제제라는 약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방을 통해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활 중에 충격을 줄여야 하는데요. 그 핵심은 높은 데서 내려갔을 때 충격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작이나 내리막길을 걷는 운동은 몸의 위치 에너지를 흡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더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단 내려가기, 내리막을 많이 걷는 등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다고 그냥 쉬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게 됩니다. 등산이 가지는 심폐기능 강화 효과나 정신건강을 포함한 정신적인 이런 이득을 고려할 때 이득이 더 크다면 등산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1번, 배낭의 무게를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중간중간 잘 쉬어서 근육의 피로도가 쌓여 순간적인 충격이 생기는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적절한 길이의 스틱 등을 이용해서
충격을 분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두근을 포함한 허벅지의 근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실내 자전거 운동이나 흔히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신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는 경우 슬개골 밑에 힘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지 않게 90도에서 펴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다들 스쿼트 운동을 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스쿼트를 잘 권하지 않습니다. 스쿼트가 사두근 강화에 가장 좋은 운동인 건 맞지만 바른 자세에서 누군가 감시 없이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권했을 때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위험한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로 무릎을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방향을 전향할 때 생기는 회전력이 체중 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무릎 연골의 마찰이 더 크게 됩니다. 흔히 짓이겨진다고 저희가 표현하죠. 그러다 보니 방향 전환이 많은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구기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운동처럼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수영과 아쿠아로빅도 매우 좋은데 평영 등 무릎이 비틀리는 활동을 좀 줄이는 것이 좋고요.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순간적인 충격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은 마찰을 줄여주는 연골주사입니다. 연골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요. 연골세포가 관절의 윤활을 위해서 만드는 직접 그 성분입니다. 마찰을 줄여주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골세포가 직접 만드는 성분이다 보니 부작용도 없고 안정성과 효과가 증명되어 의료보험으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연골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히 환자분들 이 얘기를 드리면은 예전에 무릎에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된대 라고 얘기하고 오시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우리 뼈주사라고 했었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염증을 말 그대로 말리는 성분의 주사일 때 이야기입니다. 연골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과 효과가 이미 증명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맞으신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DNA 주사, 콜라겐 주사 등등이 있고 최근에는 혈소판 주사, 줄기세포 주사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골 영양제입니다.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이 광고도 많이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 중 많은 부분은 몸에 부작용 없는 식품들로 인정을 받은 경우가 많고 그 효과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적절히 처방받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좀 더 건강한 무릎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